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대표 TV입니다. 오늘 52시간제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드릴 얘기는 중소기업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소상공인 우리 사장님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굉장히 지금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좀 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좀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52시간제도 이제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1일부터 또 5인 이상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고 제가 영상에서도 올리고 있는 대체공휴일의 확대, 이것도 거의 뭐 이제 국회 본회의만 남은 상황이라서 거의 뭐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랑 또 맞물려서 공휴일의 민간 확대 적용, 이것도 내년이 되면 이제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이 되죠. 현재는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가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이제 동시에 다 이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 또 뭐 소상공인, 중소상공인 사장님들 직원을 이제 채용하고 계신 그런 사장님들이 굉장히 이제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52시간제에 대한 내용은요. 최근에 이제 제가 세 번째 책을 출간해서 이 책 세무노무 컨설팅이라는 부분에 제가 이제 노무 파트를 좀 이제 책을 썼는데요. 이 부분에서 180페이지에 제가 이제 52시간제에 대해서 또 내용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시간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 최대 52시간까지만 직원을 근무를 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우선은 자, 그러면은 일주의 법정 근로 시간은 40시간이죠. 그리고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는 게 12시간으로 제한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이제 뭐 20 몇 개 이렇게 특례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시간으로 제한이 돼 있지만 그 업종들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죠. 특례 적용을 해줬다는 거죠. 근데 그게 5개로 확 줄어들어 버리면서 웬만한 업종들은 다 이 특례에서 다 빠져버리고 이제 모두 다 연장 근무는 12시간까지 밖에 못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합쳐서 52시간인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제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다 7일을 볼 것이냐, 5일을 볼 것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우리가 일주일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40시간에다가 12시간 연장 근무 예를 들어서 다 했습니다. 그럼 52시간 채워졌죠. 그러면 남죠. 토요일하고 일요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휴일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8시간 이렇게 이틀을 일을 만약에 휴일 근무 형태로 시켰다, 그러면 16시간을 더 추가적으로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40시간에 연장 근무 12시간, 그 다음에 휴일 근무 16시간, 이렇게 합치면 최대 68시간까지를 기존에는 근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뭐 휴일 근무 수당을 더 추가적으로 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업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급여가 되게 세게 이렇게 연봉이 센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기존에 시켰었는데 2018년에 이제 국회를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이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일주일로 보던 것을 월요일부터 이제 일요일까지 전부 7일간을 전부 합쳐서 이거를 일주일로 보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4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시간 연장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52시간 꽉 찬 겁니다. 이제 휴일 근무 이틀이 이제 없는 거죠. 휴일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 그렇게 되니까 52시간제로 이제 제한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부터 시행이냐? 2018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이제 적용이 이미 됐고요. 그 다음에 50인 이상 사업장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계도 기간을 좀 줬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번에 2021년 7월 1일 이제 7월 1일부터는 바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계속해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보니까 이번에는 계도 기간도 없이 그냥 바로 적용이다, 그래서 일단은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대비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지난번처럼 작년처럼 이렇게 좀 뭐 유예 기간을 준다든가, 아니면
좀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그렇게 할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단속을 좀 유예시킨다든가 이런 방안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물론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예고를 해오긴 했었지만,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해도 굉장히 이제 좀 이제 열악한, 근무 환경이 열악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줄어들어 버리면, 시간을 52시간으로 확 제한을 해버리면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이렇게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현장에서 가끔 이렇게 만나보면, 사실은 이제 직원들, 우리 근로자들 입장에서도요, 근무 시간을 일을 더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벌고 싶다, 급여를 좀 더 받고 싶어서 내가 연장 근무를 좀 더 하고 싶다. 근데 회사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노동법으로 딱 제한을 해버리니까 할 수 없다, 이런 또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요거에 대한 부분은 좀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요, 특별 연장 근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면 이제 근로기준법 53조에 보면은 연장 근로라는 내용이 있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또 근로자 간의 서면 합의, 그러니까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근로자 대표와 이렇게 서면으로 합의를 할 경우에는 일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근로시간을 또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특별 연장 근로, 이런 개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해 보실 수 있으면 좀 활용을 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2시간제가 계속 우리 300일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을 해서요, 2021년 이제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바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 좀 대비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체 공휴일, 그 다음에 또 이제 공휴일의 민간 확대, 이런 것까지 같이 이렇게 겹쳐서 또 시행이 되다 보니까, 또 중소기업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좀 힘든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 대체 공휴일 얘기하면서요, 또 이런 부분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지금 제가 쭉 이제 52시간제라든가 대체 공휴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민간 공휴일, 민간 확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 해당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연차 휴가도 없고요. 그 다음에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해도 예를 들어서 일당이 100원이라고 치면은 어떤 사람은 150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100원만 받는다는 거죠. 가산수당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논의가 돼서 어떻게 좀 개선이 될까. 무조건 해줘야 된다, 똑같이 해줘야 된다, 그럼 또 5인 미만의 또 소상공인 사업주들이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지금 초창기에 이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질 때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 영세한 이제 사업주들에 대해서 좀 예외 기준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52시간제라든가 그다음에 대체 공휴일의 확대, 그리고 공휴일의 민간 적용,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할 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근로기준법을 개선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사업주들과 근로자,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데미지를 적게 입히면서 좀 서로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입법기관인 국회라든가 또 정부 관계부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이렇게 논의가 되고 토의가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이제 이제 이렇게 다 딱딱 끊어가지고 일부분들만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 법이 개정이 되고 입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쪽 분들은 또 어떤 또 불이익이 생기고, 또 이쪽 부분에서는 또 이쪽이 또 불이익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 해소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2022년 이제 최저임금도 또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얼마가 될지 지금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시급으로 봤을 때 9,000원대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도 또 논의가 될 부분이긴 하거든요. 주휴수당이 15시간,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또 대상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또 지급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또 같이 논의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포함해서 최저 시급을 만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지 이런 것들이 좀 동시에 이렇게 다각도로 좀 논의가 되고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52시간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괜히 여러 가지 좀 민감한 부분들에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뭐 어느 편에 들어서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뭐 노동자든 아니면 뭐 사업주든 뭐 양쪽이 다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출간된 제가 같이 공저로 쓴 중소기업 소상공인 세무노무 컨설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혹은 뭐 담당자분들이 요 세무랑 노무 관련해서 좀 정리하실 수 있게 좀 쉽게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요 책에 좀 참고하시고요. 각종 뭐 온라인 서점이나 그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에 다 지금 구비가 돼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책 뭐 많이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